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8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페이스북 시작했거든요. 처음으로. 근데 하루 만에 해킹당했어요. 이야, 이럴 수가. 제 페이스북 친구 신청하려고 들어오시는 분들 계셨을 겁니다. 아마 저도 못 들어가고 여러분들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딱 누르면 회원님의 계정이 잠긴 상태입니다. 계정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원님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회원님의 계정을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겼어요. 계정이. 저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메일 보내라 그래서 보냈어요. 또 신분증 보내라 그래서 사진 찍어서 신분증도 보냈어요. 그런데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참고하세요. 이거 뭐 하루만 이렇게 해킹당합니까? 이거 참. 나쁜 사람들, 왜 이러세요, 정말 나한테. 자, 여러분들 댓글 함께 합니다. 선생님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계좌에 나스닥 100, S&P 500이 없으면 타이거 글로벌 빅 액티브 매수해도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그럼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이해를 하세요. 똑같은 영상이더라도 사람마다 그 사람이 상당히 많죠. 그 받아들이는 게 그 양상이 다 달라요. A, B, C, D 이렇게 받아들여요. 제가 A 그랬거든요. 근데 A 플러스, A 마이너스 받아들이고 B, C, D 각기 받아들이는 게 다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액티브 ETF가 8종목이 새로 상장을 했죠. 그런데 8종목 중에 타이거 글로벌 빅 액티브만 미국 주식이에요. 나머지는 다 종목을 보면 국내 종목들인데 다들 비슷비슷한 종목들이에요. 조금씩 차이 나는 것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보면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제가 코덱스 200과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10년간에 10배나 차이 나는 수익률을 말씀드렸죠. 국내 종목들이 수익률이 훨씬 좋으면 당연히 해야죠. 제가 삼성전자 투자 안 한다 그랬죠?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투자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삼성전자보다 더 안전하고 수익이 더 많은, 더 시장이 훨씬 큰 미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또 2차전지도 국내에 코덱스 2차전지 산업, 코덱스 2차전지 테마, 또 타이거 KRX 2차전지 이거 투자 안 하고 차이나 전기차만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2차전지도. 거기가 시장이 훨씬 크고 수익률이 더 높을 것 같은 예상으로 제 생각에 그래서 투자하는데 현재는 맞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투자를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액티브 ETF에 투자한다 그러면 8종목에 벌써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이 낫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나스닥 100을 투자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이거 나스닥 100, S&P 또 KB스타 나스닥 100, 또 킨덱스, 코덱스 나스닥 100 이거를 두 종류를 가져가게 되면 100% 중복이에요. 그런데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하면서 타이거 글로벌 빅 액티브를 또 투자한다 그러면 50% 정확히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P 500을 투자하고 있고 나스닥 100을 투자를 안 하는 분들은 타이거 글로벌 빅 액티브 괜찮아요. 취지를 아시겠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나스닥 100을 투자하고 있고 2차전지 전기차에도 투자하고 있는데 또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죠. 또 8가지 액티브 ETF 중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 종목이 제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나스닥 100 투자 안 하고 S&P 500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타이거 글로벌 빅 액티브 괜찮아요. 이해를 하시겠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 보면 간혹 실수하는 경우 앞뒤 맥락을 보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엊그제도 뉴스 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미국 증시가 10시 반에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5시에 끝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멘트 할 때는 10시 반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10시 반이라 그랬는데 보니까 10시에 시작한다고 말을 했더군요.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시죠? 하다 보면 말 실수를 해요. 또 손정희 소프트뱅크 일본의 그 회장, 제가 며칠 전에 뭐 하다 보니까 뭐 이사라 그랬나? 이사라 그랬을걸요 아마 그 회장을. 그러니까 이 말이 조금씩 다를 때도 있어요. 타이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뭐 킨덱스라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살려들으세요. 하다 보면 말을 저는 분명히 A라 그랬는데 B라고 이 말이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나 건물주. 이분 건물주네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 그러죠. 또 건물주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데 건물주 부러울 거 없어요. 정말 신경 쓰이는 거 많아요 하셨어요. 이분은 건물주시니까 본인이 알고 계시죠. 부동산 투자해보면 알아요.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수리도 신경 써야 하고 공실 날까 걱정되고, 그러니까 그 이제 빈 상태라는 거죠. 세입자들에게 전화 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거 경험하신 분들 많아요. 저도 평상시에 세입자가 전화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만 이제 많으니까 어디 세입자 누구, 어디 세입자 누구 이렇게 이름을 해놨어요. 그래서 딱 전화가 오면 아이고 이것도 무슨 일이야? 어디 망가졌나? 그런 생각 먼저 들어요. 이런 좋은 점으로 전화 오는 게 없고 어디가 망가져서 수리해야 돼. 항상 돈하고 연결된 문제, 제가 돈을 써야 되는 문제로 전화를 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경험이 있으시니까 세입자들에게 전화 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수익률 4% 조금 넘습니다. 힐링 여행자님 만나고 저도 공부 오래 하다 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내놨습니다. 늘 힐링 여행자님 내놓으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나가면 좋을 텐데. 그런데 또 양도세가, 저도 양도세 팔려고 그러면 75%인가? 거의 다 나가죠. 75%면 거의 다 나가요. 그래서 저도 팔고 좋은 주식에다가 묻어두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꽉 막혀있는 상태예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동산은 수익률 4% 기본이에요. 한 6% 넘어가죠.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주식으로 비교해 봅시다. 가장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낮은 S&P 500 평균 10%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은 수리하고 유지 관리 보수해야 되죠. 공실도 생기죠. 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식은 주가의 등락 있죠. 그 멘탈 관리만 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역사적으로 100년 이상의 역사를 보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잖아요. 그러면 또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것 같습니까? 부정적인 생각하신 분들, 물가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물가가 연 2%, 3% 이렇게 오르거든요. 음식값, 외식비, 지금이 꼭지니까 지금부터 이제 음식값 떨어집니까? 또 마트의 이런 부식비, 농산물 가격 떨어집니까? 택시비, 또 버스비, 또 지하철비, 점점 갈수록 화폐가치 떨어지고 상승하게 돼 있어요. 물가는 상승해요. 인플레이션. 그런데 주가는 그거 이상으로 상승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 살아가는데 이 체인과 같은 그런 블록 상태예요. 이것은 불변입니다. 그러니 우상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보다는 주식 투자가 훨씬 나아요. 또 이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부동산이 그래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우선 울타리가 있고 그 울타리 안에 힘을 꽂으러 주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식 자본은 6천 정도 되고 3억 전세로 살고 있어요. 요즘 분양가도 9억 원 되고 살벌하더라고요. 대출 많이 받아 부동산을 매매해야 될지 아니면 주식으로 돈을 더 모아서 대출금이 많지 않을 때까지 있어야 할지,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너무 고민이 됩니다. 선생님 덕분에 주식에 대한 방향은 잡았는데 많은 대출을 받으면 주식할 여유가 없어지고 계속 대출금만 갚아야 할 것 같고, 지금 아기도 없고 둘이 월 800 수익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내 집 마련의 길은 멀고도 먼 것 같네요. 저와 같이 아직 집 마련 못하신 분들도 같은 고민인 분들 많으시겠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두 분이 가정 수입이 월 800, 그러면 평균 이상이에요. 지금 월 평균에 한 2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거 생활비 쓰고 꼭 필수 생활비 나머지 월급 그걸 모아요. 그렇게 모아서 내집 마련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작년 1월에 제가 작년 봄까지만 해도 유튜브에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작년 봄에도 뭐라 그랬냐면 수도권에 그러니까 30평형대죠. 84제곱미터 기준으로 5억 이하 많았었어요. 5억 이하 사라집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찾아보세요. 없어요. 또 작년 1월에 베트남에 여행 갔을 때 베트남의 어디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면서 한 달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찍은 거 있어요. 찾아서 보세요. 제가 작년 1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 없는 분들 잘 들으세요. 저는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게 연륜이라 그러잖아요. 이 경력, 이 경험. 저는 이 부동산과 이 주식 이런 게 쭉 제가 이렇게 탐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하나도 없던 젊은이가 말하는 거와 밑바닥부터 이렇게 쭉 쌓아오면서 경험을 했던 그 길을 제가 다 지나갔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작년 1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월 수입도 똑같고 재산도 똑같아요. 그런데 둘 다 3억 원씩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3억 원에다가 3억 원의 레버리지 대출을 받아서 6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한 사람은 3억 전세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단 1년도 안 지났는데 6억짜리 집을 산 사람은 그 집이 10억이 됐습니다. 맞죠? 그렇게 됐죠? 어떤 집들은 10억 넘었어요. 그러면 10억으로 계산합시다. 10억에서 3억 대출 빼고 재산이 얼마 됐습니까? 7억입니다. 단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을 뿐인데 4억이 늘어나서 재산이 7억이 됐어요. 또 한 사람은 그대로 전세금 3억에 머물러 있습니다. 집주인이 5천만 원 올려달라면 5천만 원 그 구하는 거 쉽습니까? 어쨌든 구해서 또 모아보십시오. 3억 5천만 원. 죽은 돈이에요. 아무리 작은 돈이더라도 내 집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살아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월세 보증금과 전세 보증금은 그것은 죽어있는 돈이에요. 주식에서도 은행에 그대로 넣어있는 돈은 죽어있는 돈이에요. 그러나 세계 1등 유망 사업에 투자를 한 그 돈은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는 액티브한 돈입니다. 부동산 일본 따라가요?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주가를 보면 그때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 또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금융위기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13년 전 2008년도에 미국 금융위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서브프라임 사태라 그래요. 서브프라임. 또는 리먼 사태라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서브프라임이 프라임, 알터네이티브, 서브프라임 이렇게 돼 있어요. 프라임은 저게 좋은 사람 그 뭐라 그러죠? 대출 해주기 좀 갑자기 이름을 잊어먹었네. 신용도가 좋은 사람 프라임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 레벨이 알터네이티브. 그 다음에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브프라임이에요. 근데 그때 유동성, 돈이 한참 많이 흘렀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회사들이. 돈을 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등급이 되는 그러니까 신용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한테까지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게 서브프라임이에요. 그래서 서브프라임 사태라 그래요. 그런데 얼마를 대출을 해줬나? 우리나라는 현재 집값에 40% 대출해주죠. 그런데 집이 있으면 대출 절대 안 해주죠. 미국은 그런 거 없었어요. 대출을 해줘도 40% 50%가 아니라 10억이에요. 11억 대출했어요. 110%. 그러니 공짜로 집을 사고도 10%가 또 남았었어요. 120%. 120%를
그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니 20%가 또 남았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집값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 만약에 집 사는데 100% 대출해줘 보세요. 너도 나도 다 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집값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대출 꽉 잡았는데도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서브프라임 사태에 있다는 100% 이상을 대출해 줬어요. 그리고 리먼 사태라고 또 그러죠. 리먼 브라더스라는 투자 금융회사가 거기서부터 부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리먼 사태라고 그러고 서브프라임 사태라고 그래요. 일본으로 갑니다. 우리가 일본 그대로 따라가요? 아니에요. 일본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얘기죠. 몇 퍼센트 대출해 준다면 일본도 미국처럼 110%, 120% 대출을 해줬었어요. 그러니 이 거품이 얼마나 많이 버블이 꼈습니까? 그때 미국과 일본에서 10억짜리 집 사고도 돈이 또 남았어요. 몇 억이.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제가 그것도 설명 다 드렸어요. 부동산 일본과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일본 따라간다 어떻다. 지방 소도시는 점점 소멸돼요.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자, 우선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한 분. 예, 이분 글 보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매일 듣고 눈팅만 하다가 몇 자 적습니다. 저는 양손이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선생님 영상 보고 아주 어렵게 계좌를 개설하고 손이 불편하니 잘 안 되더라고요. 투자 따라하기 6개월 정도 이제 슬슬 수익 나고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 직장을 가지겠어요. 말씀대로 24시간 돈을 굴리겠어요. 선생님은 저에게 복지 혜택을 주셨어요. 남들은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투자금을 늘려나가지만 전 의식주 전반을 절약해서 ETF에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이제껏 절약하며 살았지만 더 절약하려고요. 선생님 덕분에 미래가 든든해요. 꼭 잘 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 투자하고 뭐 이러면 핸드폰 만지고 컴퓨터 만지고 그러면 정말 이 열 손가락이 꼭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손이 많이 불편하신 장애인이라고 하십니다. 이분의 이 글 보니까 마음이 좀 무겁고 또 이분이 꼭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 댓글과 함께하고 또 댓글을 기준으로 해서 또 설명을 드리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해력도 좀 더 빠르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합니다. 감사합니다.